충정실록 국원 중종 4년 8월 13일 계유 첫번째 기사 1509년 명정덕 4년 조광에 나아가다 대산 긴전 정은 권희명이 장리 기신제와 사람씀이 타당하게 되지 못한 점 등의 일 및 전 대간을 좌천시키면 합당하지 못한 일임을 아뢰고 유희적 노공필 이점이 또한 농계하였으나 임금이 윤호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국원 중종 4년 8월 13일 계유 두번째 기사 대간이 전 대간의 일 및 운상군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국원 중종 4년 8월 13일 계유 세번째 기사 대간이 다시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국원 중종 4년 8월 13일 계유 네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적 유옥은 전에 홍문관원으로 있을 때 아랜 기신제 장리 등의 일을 비록 한두 동료들이 중지하려고 하더라도 만약 합당하지 못하다고 여겼다면 마땅히 그 스스로 논집했어야 옳은데 자신은 관직이 낮아 강제할 수 없다고 여겨 관안이 같이 의논한 일을 밖에 전파했으니 그를 헌부에 추구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충정실록 국원 중종 4년 8월 14일 갑술 첫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충정실록 국원 중종 4년 8월 14일 갑술 두번째 기사 대간이 전 대간을 도로 동발에 서임하기 바란다는 것과 성률 안숙 이 종손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국원 중종 4년 8월 14일 갑술 세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국원 중종 4년 8월 14일 갑술 네번째 기사 장훈의 전교하기를 전일에 누차 전교하였는데도 해조에서 사람을 가려 쓰지 아니하므로 대간의 논박을 받게 된다. 금우의 정사에는 가려 쓰지 아니하여 대간이 논계하게 하였으는 안 되겠다 하였다. 충정실록 국원 중종 4년 8월 14일 갑술 다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충정실록 국원 중종 4년 8월 14일 갑술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충정실록 국원 중종 4년 8월 15일 을해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사 홍경주가 아뢰기를 홍문관은 대간에 비할 바가 아니요 말하다가 중지하고 중지하다가 말하면 진실로 큰 잘못이 아닙니다. 대간과 홍문관을 추구하지 말도록 하소서. 비록 추구하지 않더라도 자연 공론이 있어 옳고 그름과 사특하고 발음을 위에서도 다 알게 되고 사론 역시 누구는 사특하고 누구는 바르며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 하여 가만히 있어도 그 옳고 그름을 보게 될 것이므로 추구하여 일치시키면 불가합니다 하였다. 충정실록 국원 중종 4년 8월 15일 을해 두번째 기사 이조판서 신용계가 아뢰기를 신이 판서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전조의 수임에 오래 있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신은 학식과 기량이 얕고 어두워 능히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므로 임용한 사람들은 거기가 적임자가 아닙니다. 그대로 눌러 있을 수 없사오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세 번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국원 중종 4년 8월 15일 을해 세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국원 중종 4년 8월 16일 병자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동지사 김전이 아뢰기를 인군의 도리는 정심이 먼저인데 대학의 정신 공부에 병통이 세 가지가 있으니 기대, 유체, 편계입니다. 들어주지 않을 생각을 먼저 마음에 정하는 것이 곧 기대이요. 한 사람의 말만을 옳게 여기는 것이 곧 편계이오니 삼가 바라건대 살피시고 생각하소서 하였다. 충정실록 국원 중종 4년 8월 16일 병자 두번째 기사 예방승지 이웃 세침이 아뢰기를 우찬성 이 집이 병으로 고생하니 의원을 보내어 병을 간호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가하기를 말미를 쓰고 의원을 보내어 병을 치료하게 하라 하였다. 충정실록 국원 중종 4년 8월 16일 병자 세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전 대관을 어찌 감정이 있어서 서반으로 보냈겠는가. 적절하지 못한 말로서 헌문간의 주의를 더 하려고 함으로 서반으로 보낸 것인데 시종하는 신하들이 모두 언로를 막는다고 극력 다툼으로 다시 동반에 쓰임하는 것이니 경들은 각각 그 직임을 다하여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조실록 9권 중종 4년 8월 16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9권 중종 4년 8월 16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9권 중종 4년 8월 1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헌납 조방은이 아뢰기를 신이 건자의 개승부 도사로 있으면서 금년 농사를 살펴보니 풍년이라 할 수 없지만 군적 또한 큰일입니다. 바야흐로 경장하는 때이니 인구를 추세하려면 마땅히 호적을 근거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호적을 정리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 출생한 자와 사망한 자가 크게 서로 틀리게 되어 있고 편맹들은 부역을 모면하기 위하여 숲속으로 도망하여 숨어 있다가 호적 정리가 끝나기를 기다리 그제야 돌아오게 되니 거기가 누락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시끄럽게 될 패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이 아니고서는 추세해 내기가 어려우니 신의 생각에는 먼저 호적을 정리하여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늙은이와 어린이, 이사 온 자와 떠난 간 자를 밝힌 연후에 장적을 뽑아 군적을 만든다면 거의 누락되거나 시끄럽게 될 패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삼도에는 입거할 사람들을 한창 뽑게 되어 소요가 더욱 심할 것이고 입거할 사람들이 장차 하삼도에서 오지만 지나게 되는 군현들이 또한 그 폐해를 받게 됩니다. 비록 풍년이나 좋은 시절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데 더구나 금년같이 농사가 잘 되지 않은 때이겠습니까? 군적, 입거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정제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9월 17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대간에 합사하여 기신제 장리 및 운상군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17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전라도 수사 이종인에게 중국 옥감 한감을 특사하였다. 연속하여 외적을 잡았기 때문에 이 하명이 있었다. 종인은 배타기를 잘하여 평지를 밟듯하고 호상에 앉아 활을 쏘아도 화살이 나가기만 하면 맞추었다. 와, 이거 대단한 분이네. 배에서.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1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1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네 차례나 전의 일을 아뢰었다. 안숙 최인수를 가라 돈령주부와 서로 바꾸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18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18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18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김선으로 사관원 정은을 삼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19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허지가 아뢰기를 길성 현갑 이계형이 상인으로서 술과 고기를 가지고 명나라 수도로 가는 제상을 맞아 대접하면서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공공연히 고기를 먹었습니다. 비록 패조의 단상하던 시절이라 할지라도 아들 된 자로서는 차마 하지 못할 짓이니 수령이 될 수 없습니다. 대체로 충성과 효도는 본래 두 가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신을 효자의 가문에서 구하는 것이니 이런 사람은 결코 써서는 안 됩니다. 하였는데 위에서 답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19일 김효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전을 이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이 계형은 갈도록 하였다. 사안부가 아뢰기를 단천군수 정사글이 황계동을 남용하였는데 비록 강한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수없이 난타하여 죽게 되도록 하였으니 이제 감형하여 준다면 잔혹한 수령들이 그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 사글의 일을 빙자하여 징계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란 지극히 중요한 것인데 경솔히 죄를 감하여 주면 불가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란 이런 백성들이 원한을 품고 억울하면서도 호소할 곳이 없을 것이니 다행히 적발하게 되면 마땅히 법으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억세고 강한 자를 제어하다가 죽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정상이나 법에 있어 오히려 의논해야 할 점이 있고 삼공 역시 이런 뜻으로 논계하되 비록 남형이라고는 하지만 수령으로서 강한 자를 다루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니 달리 남용한 자와는 다르다 하므로 특별히 감형한 것이다 하고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19일 기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기신제 장리 두 가지 일을 반복하여 아뢰은 것은 모두 들어주셔야 할 일이므로 일찍부터 이미 모두 진달한 것입니다. 기신제는 한가 신명은 예 아닌 것으로 험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속이는 일이 됩니다. 비록 선왕 때부터의 일이라고는 하나 지금은 경장해 나가는 첫 단계이니 통절하게 그 패단을 계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대간이 기신제를 속이는 일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착오된 말이다. 조정께서도 역시 조상을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그렇다면 조정께서 속이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장리를 혁파할 수 없는 연유는 이미 말하였으니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5차례나 전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이세인 장령 허괭이 전 일을 극론하니 상이 이르기를 두 가지 일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세종 때에도 역시 선왕 선후를 위하여 차마 고치시지 못했었다. 장리는 상종께서 이미 혁파하셨다가 다시 세우셨으니 이는 반드시 부득이해서 그리 하셨을 것이다. 그 유래도 이미 오래된 것이었으니 지금 갑자기 고칠 수 없다. 대간이 선왕을 속이는 것이라고는 하나 선왕께서 제 조정을 속이려고 한 것이겠는가. 내가 너무도 놀라와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하고 나머지도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대사한 김전 대사관 이세인 등이 합사하여 전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0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정사걸의 추안을 보니 황계동에게 남용이 너무도 심했다. 마땅히 율례로 죄주어야 하나 공이 있으니 한 등을 감하여 장구 10여 차 하고 영구히 사용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0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0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1일 집 신사 첫 번째 기사 오찬성 이 집의 졸기 이 집은 호화 부귀한 가문에서 생장하였으나 성격이 청렴 건신하고 검약 소탈하여 외양을 꾸미지 않았으며 벼슬이 경상에 올랐지만 법을 지켜 연줄의 청탁에 끼어 들지 못했다. 일찍이 형조 판사가 되었는데 지돈령 부사 성 3명이 사사로운 부탁을 하므로 공이 항상 미워했다. 하루는 대궐들에서 만났는데 3명이 다가 읍하며 또 성의를 보이려 하므로 공이 희저 거절하니 3명이 하마터면 땅에 엎드려질 뻔하였다. 언젠가는 판사가 되어 이조에서 당참을 하는데 당상이 답배할 자세를 취하지 않자 이 집은 절을 하지 않고 나와 버렸다. 그 질박하고 꾸밈이 없고 법대로 하여 흔들림이 있지 않음이 대체로 이와 같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염라포로에 비유한다고 했다. 시호를 공숙이라 내렸다. 잔교하기를 방금 대신의 부음을 들었으므로 24일에 선릉의 친제를 거행할 수 없으니 좋은 날을 택하여 뒤로 미루도록 하라 하였다. 염라포로는 사람의 용무나 성격의 특징을 가리켜 부르는 별명으로 강직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염라는 염라대왕이고 포는 포증 또는 포택이라는 사람, 노는 늙은이라는 뜻이다. 또 남에게 대한 존칭이다. 송나라 포승과 정나라 포택이 너무도 강직한 사람이라. 그때 사람들이 염라대왕과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송사 포증전 용편 소품에 있다. 뭔가 그랬구나. 염라포로.
진조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의 합사의 기신제 장리 두 가지 일 및 운상군 등의 일을 논하여 6차례는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9권 중종 4년 9월 21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위에서 지금 대신에 부음을 들으시고 새 때나 소선을 드셨는데 내일은 고기 반찬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가하기를 아랜대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2일 의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기신제 장리 및 운상군 등의 일을 논하여 네 차례나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집이 권민수 정은 김선희 기신제 장리 및 운상군 등의 일을 논하고 영사 유순정 시간관 김당이 또한 기신제 장리의 일을 논게 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권민수가 아뢰기를 정사가 있을 때는 엄밀하게 하지 않았으면 안 되겠습니다. 신일직의 이조 난관으로 있을 때 그때는 지금까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와서는 비찰이 내리기도 전에 여염에서 모두 그 의망된 것을 알고 있으며 심지어 논의하기를 오전에 아무의 의망은 낙점을 받게 되고 오후에 아무의 의망은 낙점을 받지 못하게 되리라고까지 하여 어지럽기가 이러합니다. 은혜는 위에서 내리는 것이므로 마땅히 비밀리 하여야 할 것인데 어찌 번거롭게 외부에 들려 거리나 마을의 논의거리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듣건대 세종께서는 친정하셨고 성종께서도 또한 친정하실 때가 계셨다 합니다. 만일 친정을 하신다면 자연 비밀이 엄수되어 위와 같은 배단이 없게 될 것이요. 비록 친정을 하지 못하시더라도 정청에서 지금같이 허수하게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일에 전교하시기를 자빈들과 서로 통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셨지만 아직 검단하지 못하고 있으니 엄중하게 검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3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3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권민수가 경륜에서 아랫말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 뒤로 정사가 있을 때 이조 병조 및 승정원이 각기 하리를 단속하여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되 만일 발각되면 의당 통절하게 징계할 것이며 또한 법사에서도 살피도록 하라. 친정을 하면 자연히 그와 같은 배단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소한 정사까지 어찌 다 친히 할 수 있겠는가. 구전도 마땅히 대궐들에서 해야 한다. 전조가 각기 그 관사에서 의망한 것을 정사날에 합의를 기다릴 것이다. 구전은 정사와 다름이 없는 만큼 이 뒤로는 심히 긴급한 일이 아니면 구전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3일 개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전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사관원이 또 아뢰기를 안처성 이사균 등을 법사에서 나와서 추구할 것을 있게 하니 그대로 윤하하셨는데 홍문관과 대간은 경륜에서 시종하는 신하이므로 예로부터 나와서 추구하는 법이 없었으니 죄의 경종을 성상의 뜻으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3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대사원 김전 대사관 이세인 등이 상소를 올렸다. 그 상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등은 모두 보잘것없는 몸으로 간관의 반열에서 주의를 저지르고 있으니 몸과 마음을 바쳐 직분의 만에 하나라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다시 더 우악하게 용납하시어 성조께서 간언을 거절한다는 소문이 폐주 때와 같지 않게 하여 주소서. 삼가득건대 경전에 이르기를 살아서는 예로 섬기고 죽어서는 예로서 장사하고 예로서 제사 지내야 효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였고 불당에 가서 조종들을 굴욕되게 하고서도 그의 효도를 펴게 되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기신제를 논하는 사람들이 불도는 허탄하고 망령되어 믿을 것이 못된다 하고 천성나라 임금의 영혼을 필부 앞에 가서 굴욕시키면 사람의 아들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며 신명은 예 아닌 것을 험양하지 않는 법이다 하였는데
전하께서는 이르시기를 사람이 아들로서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은 누구나 극진하여 하는 것이다 하시고 조정께서 폐하지 않으신 일이라 경솔하게 고칠 수 없다 하시니 이는 진실로 신등이 전하께 실망되는 일입니다. 공자 말씀에 만약 그 도리가 아님을 안다면 어찌 3년이나 되도록 기다려야 하리요 하였는데 전하께서는 선조들을 굴욕시키며 옳다고 여기시어 고치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역시 옳지 못함을 아시면서도 감히 고치시지 않는 것입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태조 강헌 대왕께서는 경륜하시던 초창기에 먼저 승도 금령부터 세우셨고 태종 공정대왕께서는 사사의 토전과 장획을 감하시고 고치시어 군수에 충당하게 하시고 산능의 곁에는 또한 사찰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으며 세종 장헌 대왕께서는 두 성왕의 전통을 이어받아 먼저 원당을 혁파하고 이어 종문을 감하시니 이에 승도가 자치를 감추어 감히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였는데 세조 회장 대왕께서 서교를 숭상하시기 시작하여 중에 그 바람을 따르게 되어 장차 고개 광수보다 심해질 폐단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중흥의 한 가지 큰 누덕으로서 식견 있는 선비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두고 애석하게 여깁니다. 성종 강정대왕께서는 요순 같으신 성인으로 공맹의 학문을 준행하시어 말씀하시는 바가 성리 아닌 것이 없고 행하시는 바가 덕교 아닌 것이 없으시므로 바람이 불매 풀이 쓸리듯 하고 형체에 따라 그림자가 생기듯 하여 전일 물들었던 버릇이 검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고쳐서 집집마다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므로 그리의 아이들과 마을의 부녀자들도 또한 중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유독 기신제 일 한 가지를 마저 혁파하여 없애지 못한 것은 그 어찌 성종께서 어진 덕이 가리워졌거나 현혹한 데가 있어 그러하셨겠습니까? 100년이나 되는 뿌리 박힌 폐단은 반드시 먼저 그 근본을 뽑아야 했고 바야흐로 힘써 조심해서 하시려고 뜻을 두셨던 것인데 신민들이 복이 없어 갑자기 승하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양종을 혁파하여 부소를 만들었고 승도가 시가에 들어오는 것을 검함으로 무리를 기르고 군사에 편입되는 자가 12명이면 8, 9명이나 되었으니 이러한 때 기신제 같은 작은 일을 고치기는 사세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여러 달을 복합하여 아뢰었어도 오히려 성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으니 어찌 신들의 통분하고 한탄스러워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한나라 혜제가 원묘를 세웠는데도 후세에 오히려 그 예가 아님을 기롱하였습니다. 하물며 승도에게 의지하는 것이 선왕들의 예에 맞는 일이겠으며 전하께서 조상을 받들어 효도하시려고 생각하시는 의리에 합하는 것이겠습니까? 가령 아들 된 사람의 마음에 누구나 극진히 해야 할 바다고 한다면 마땅히 종묘에서 정숙하고 화평하게 제사 모실 때에 있어서 간간하고 먹먹하게 그 거처하시던 데를 생각하여 보고 그 웃고 말씀하시던 모양을 생각하여 보며 신주 앞에 나아가선 어렴풋이 그 자리에 계신 듯하고 주선하다 문을 나서려면 그 거동하는 소리를 듣는 듯이 하실 일이니 이렇게 한 연후에야 효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효도를 펴실 자리는 종묘도 있고 문서전도 있으며 여러 능도 있는데 예에 알맞게 제사 드리는 것이 무슨 옳지 않음이 있어 유독 좌도의 말단의 일만은 그렇게 따르고 행하시는 것입니까? 신등의 의욕은 너무도 심합니다. 신등은 듣건대 전에 이르기를 재물을 모으면 백성이 흩어지고 재물을 흩으면 백성이 모여들게 된다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도가 있는 데는 부가 백성에게 간직되고 도가 없을 때는 부가 인군에게 간직되는 것이니 부라는 것은 원망의 부고인 것입니다. 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부자 될 일을 하지 않고 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익을 말하지 않는 법인데 더구나 신민의 임금으로서 만백성을 위해 계시며 온 나라의 많은 부를 가지고 계시건만 오히려 어찌 인애를 저버리고 작은 이익을 추구하여 구구하게 사장하기를 일삼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내수사를 논란하는 사람들이 임금된 이는 사가 없으므로 사사라이 저촉할 수 없는 것인데 거두어들이고 흩어지고 하는 사이의 폐해만 백성에게 미친다 하건만 전하께서는 이제 시작한 것이 아닌데 어찌 경솔하게 고칠 수 있느냐 하시니
어찌 신등을 이와 같이 막막하게 한단 말입니까? 선왕께서 내수사를 설치하실 그 시초에는 어찌 오늘과 같은 극심한 폐단이 생기게 될 줄을 아셨겠습니까? 내수사의 종으로 외방에 깔려있는 자가 무려 수만 명인데 을에 복호하여지고 그 부역을 촌민에게 옮겨시키니 촌민들만이 이미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에 흩어줄 때 공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매우 적고 사사로이 주는 것은 매우 많게 하여다가 가을에 거둘 때는 공사의 것을 분간하지 않고 날마다 독촉하여 받아들이되 단지 우마를 빼앗고 정확을 들어갈 뿐 아니라 옷을 벗기고 등을 매질하는 길을 오히려 한없이 합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위차라고 하는 자가 이리저리 날뛰며 받아내어 거두기를 분별 없이 하는데 그가 지나가는 곳에는 닭과 개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전하께서 차마 이런 말을 들으시고도 억지로 강행하시렵니까? 전하께서 오랫동안 외방에서 고생하시며 백성들의 간난과 고초를 가축 겪으셨건만 오히려 고집하여 고치지 않으시고 핑계 삼아 조정께서 하신 일이므로 경솔하게 고칠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법을 만들 때 박하게 받도록 하여 놓아도 그 패단은 오히려 탐심을 부리게 된다는 것인데 내수사의 설치는 박하게 받도록 법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단정코 고쳐야 되는 것인데 전하께서 굳이 거절하여 고치지 않으시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전하께서는 신등의 말을 믿을 것이 못된다고 여기십니까? 근자의 전조에서 재수하고 주의함이 참남한 데 빠짐으로 신당은 이미 그 불가함을 진단하기를 매우 은근하고도 간곡히 정성상께 고려하시기를 바랐으나 조금도 가부간의 말씀이 없으시니 신등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전하께서는 과연 그 사람의 쓸만함을 살피시고 굳이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사방 백성들은 겨우 수하에서 벗어나 신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데 여러 번 굳이 않은 언전을 내렸지만 백성을 괴롭히는 뿌리가 아직도 제거되지 않았으니 인정을 하시기에는 아직도 먼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사 받드는 일을 분명히 하시려 하고 성과 경을 독실하게 하시려 하되 도리어 오랑캐의 교를 준행하여 조종께 굴욕되는 일을 그대로 행하고 고치지 않으시니 효도를 하시기에는 또한 먼 일이 아니겠습니까? 현명한 사람과 불처한 사람이 전도되어 인재의 임용이 날로 엇갈리되 굳이 농계하는 사람의 말을 거절하시니 관원의 임용을 살펴서 하시기에는 역시 먼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구하고 원대한 계책을 가지고 살피지 않으시며 바르고 고든 말을 거절하고 들어주지 않으시니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기에는 또한 먼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백성들을 안정시키시려고 하신다면 내수사의 장리를 혁파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요. 조상을 존대하려고 하신다면 기신제를 혁파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재질이 좋은 사람을 진출시키고 불주한 사람을 물리쳐 조정에 구실을 못하는 관원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면 고든 말을 마땅히 받아들이셔야 할 것이요 잘잘못을 가리고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하신다면 가난한 말을 따르시는 도량을 넓히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이 주신 자리가 아니하지 않은 곳을 생각하시어 백성 아끼시기를 실제로서 하시고 조상 받드시기를 효도로서 하시며 아래 사람 대접을 성의로서 하시어 허심탄회하게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소서. 이어 아래기를 이사균 안차성 등을 비록 나와 추구하도록 하지는 않았으나 사이로서 공론을 저해하여 억제하였으니 어떻게 뻔뻔스럽게 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죄를 주지는 않더라도 경영관에는 합당하지 않으니 갈기 바랍니다 했는데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4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4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4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허갱 헌납 조방언이 전 일을 극론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영사 박원종이 아뢰기를 저 야인들이 함경도의 사람들과 재물을 사로잡아 가고 약탈하니 이는 싸움이 생길 단서입니다. 뒷날에 군사를 일으켜 주의를 물으려 해도 장수될 만한 사람을 얻기 쉽지 않고 비록 미리 양성하여 차수를 뛰어넘어 발탁하여 쓰고자 해도 대가는 매양 외람하다 하고 더러는 인물이 부족하다 하며 더러는 관직과 계급이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니 허갱 조방은 등이 아뢰기를 전일에 말한 외람하다는 것은 족친이의 당상과 원종공신 1등을 말한 것이요 만약 재주가 덕행이 모두 우수한 자라면 발탁하여 써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5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앞서의 전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또 상소를 올려 논계하니 전개하기를 가을비가 그치지 않으니 과연 재변이다. 이는 내가 덕이 없는 탓인데 대간은 기신제와 장리의 소치라고 지적해서 말한다. 재변이 어찌 기신제와 장리에서 나오겠는가. 내가 윤호하지 않는 뜻은 이미 모두 말했다. 또한 인물을 진퇴시키는 일은 경한 일이 아니다. 그 과실이 큰 자는 갈아야겠지만 그 과실이 작은 자는 들어주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5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5일 을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선 김전이 아뢰기를 근래 대간이 논한 일은 하나도 윤호받지 못했습니다. 운상군의 탐함과 방종함은 온 조정이 다 아는 바인데 종실의 신하이므로 그 녹을 잃지 않으면 가하되 제주가 되면 불가하니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윤범, 김광우는 모두 외람되고 행실이 나쁜 사람인데 어렵게 여기심을 이토록 하시니 실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기신제, 장리의 두 가지 일은 전하께서 이미 그 패단을 아시면서도 고치시지 않고 계십니다. 신등은 여러 나라를 두고 복합하였으나 요청대로 될 기약이 없으므로 우선 물러가 그 직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간이 물러가고 말하지 아니하면 전하의 과실은 더욱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옛날 문왕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말이 듣지 않은 일도 법도대로 되고 가나지 않아도 맞게 했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대간이 물러간 것을 편하게 여기시지 마시고 다시 더 살피시고 생각하신다면 이 가나지 않아도 역시 맞게 하시는 것으로서 성상의 덕에 광채가 더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내수사, 장리 및 기신제 차리는 일은 비록 여러 조에 걸쳐 인순해 오는 일이나 물이는 마땅히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전 대간들이 여러 단을 복합하다가 다른 일을 핑계하고 파하였는데 김전이 대신 대사원이 되고 권민수가 지비가 되자마자 말하기를 이 일을 어찌 고집해야만 되느냐 하여 놓아두고 말하지 않았다. 대체로 김전은 청렴하고 겸손하나 기백이 모자라고 권민수는 깨가 많아 영합하기를 좋아하였으니 이래서 그들은 성사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권민수가 일찍이 2조 정랑이 되었을 때 신수건은 판서였는데 탐욕이 한없어 많은 사람에게 뇌물을 받았으며 정사 때에 다다라 주의할 즈음에는 더러 뇌물 준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기도 하면 그는 그 집에 종을 보내어 물어본 뒤에야 주의하였다. 권민수는 붓을 잡으면 비록 그가 쓸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도 물이 흐르듯 써내려가니 사람들이 그의 아첨함을 조롱하였다. 지비가 되었으는 주의를 범하고 갇힌 사람들을 현관의 장에게 창탁하는 편지를 보내어 법을 흔들므로 형조의 난관들이 서로 눈짓을 하며 비웃었다. 아이고.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6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두 번이나 운상군의 이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군적은 마땅히 급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갑자년 이후로 사람들이 절반이나 유망하여 아직도 도로 모이지 못하였으니 지금 만약 군적을 고친다면 유망한 사람들을 복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갑자년 이후로 호적도 정리되지 않아 다시 군사를 뽑을 근거가 없으니 먼저 호적을 고치도록 하소서하니 전개하기를 군적과 호적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해줘야 물어보라 하였다. 호적을 먼저 해야지.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6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수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6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7일 성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군적이나 호적이 비록 모두 다 큰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완급을 따져보면 군적이 더욱 급합니다. 또한 먼저 호적을 고치기로 하면 역을 모면하라고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니 요망한 사람들이 복적이 안 될 것을 의심할 군적을 정지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전가기를 이 뜻을 대간에게 말해주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7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운상군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운상군에게 비록 여러가지 제주를 차임했으나 다만 사옹원과 종부시만 갈도록 하라. 김광훈은 채차하고 한윤범은 서반으로 보내어 서용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7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순검사 유세웅이 도적을 잡을 때 도적이 수군 김의신의 집으로 들어가 숨고 나오지 않으므로 그 집을 불사르고 잡았으니 그 수군의 집을 돌보아 구제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개하기를 단지 집만 분탕된 것이 아니라 재물도 탔을 것이니 지극히 가긍하다. 그러니 쌀과 콩을 모두 10섬씩 주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7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언양현감 김흠조가 구원에 따라 10회 7조를 진달하였는데 제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2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 춘추의 강론을 마쳤다. 시독관 홍언필이 아뢰기를 사마천의 말이 임금된 이는 춘추를 알지 못해서는 안된다 하였는데 춘추는 반란반정한 글로서 상주고 벌주는 큰 권한을 가지고 난신들을 죄주고 적자를 토벌한 것이니 만세의 명분을 바로잡음의 이 글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주자가 강목을 젖술할 때에도 그 쓰는 방법이 모두 이 뜻을 조술하였으니 전하께서는 옳음과 그름, 사특함과 발음의 분간에 있어서나 상과벌의 권장과 징계의 도리에 있어서 다시 더 체념하여 보소서 하고 집이 권민수는 아뢰기를 듣건대 근래 연갱에 가는 사람들이 마포를 가지고 가지 않고 모두 은을 가지고 가므로 중국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너희 나라에는 은이 많이 있는 모양이구나 한다니 만일 은으로서 세공을 하게 된다면 만세 폐단이 되겠습니다. 성종 때부터 어사를 중로에 보내어 불리에 적발하게 하되 만일 은을 가진 자가 있으면 주의를 다스렸으니 모름지기 거듭 밝혀 검단해야 하겠습니다. 신이 함경도 종사관으로 있을 때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은 나는 것은 유독 단천뿐만이 아니라 강계 같은 고을에서도 또한 많이 나는데 연경에 가는 사람들이 비단 서울에서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중로에서 많이 사들여 요동에 가서는 진사, 채단을 마음대로 무역한다니 지극히 외람된 일입니다. 또한 국가의 특사품을 헛되이 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니 그 언나는 것을 모름지기 자상하게 조사하여 아무나 채취할 수 없도록 하소서. 듣건대 단천 사람은 은을 채취해 이득을 보아 들어는 부자가 된 자가 있다니 얼마나 외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영사 유순종은 아뢰기를 권민수의 아랫말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은나는 곳이 참은 많지만 나라에서 쓰기에는 오히려 부족한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연경에 가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검찰하는 관원이 있기는 하나 역시 금하지 못하니 만일 돌아올 때에 무역해서 온 물건을 고찰하여 가지고 간 것보다 남는 것이 있으며 모두 관에 몰수하고 죄를 다스리면 그 외람한 짓이 그의 스스로 단속될 것입니다. 또한 납은 강계, 풍천 등의 곳에서 많이 나는데 그 근방 사람들이 채취하여 함부로 쓰고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된 연후에야 관에 와서 고하니 이로 보아 필시 언나는 곳이 많은데도 관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정은 권희명은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가격이 잔패한 까닭은 역생된 자들 대부분이 서리 등의 무리로서 탐욕이 많아 염치가 없는 데다가 또한 임기가 멀지 않으므로 자기 아랫사람들을 지막하여 잔패해지는 것이니 청컨대 역성을 혁파하고 모두 찰방으로 가려보내서 싸고 권민수는 아뢰기를 신이 함경도 지세를 보니 삼수와 갑산이 벽지한 모퉁이에 있는데 서로 의외의 변이 있게 되면 구불구불한 길이 하나만이 아니고 단천 등의 고을과도 거리가 너무도 멀어 서로 도움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김종서가 북쪽 변방을 순찰할 때 지름길을 그 사이에 냈는데 그때 매우 편리하다 했으며 그 뒤에 비록 회색되기는 하였지만 지금도 옛자리가 오히려 남아 있습니다. 관찰사 고용산이 또한 가서 그 길의 편리 여부를 보려고 하다가 허리와 다리가 시고 뻑뻑한 것 때문에 못하고 말았으니 청와대 변방 사정을 아는 사람들에게 널리 물어 보아 옛길을 다시 내게 된다면 단천 등의 고을과 서로 도움이 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여렴의 이로움에 통하게 될 것입니다. 변장은 모름지기 사람을 가려 임명해야 합니다. 이후 담년은 절도사가 되어 방하는 여러 가지 설비를 빠짐없이 조치하였습니다. 대체로 얻기 어려운 것은 인재이니 만약 적임자를 얻는다면 임기에 구애될 것 없이 오래 맡긴 연후에야 성공과 실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국원 중종 4년 8월 2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도류 박중권의 집에 포도가 있으므로 장원서에서 봉하여 두고 그 집으로 하여금 잘 지키도록 하였는데 중권이 모두 따버리고 도리어 장원서 관원에게 욕하니 장원서에서 형조에 보고함으로 형조에서 주의주려고 아뢰었는데 전교하기를 마땅히 50대로 속 바치도록 하라. 다만 원 안의 과일을 진상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사가의 물건을 봉진하려 한 것은 바로 패조 때의 남은 버릇이니 이 뒤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국원 중종 4년 8월 28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권민서가 아랜 단천과 갑산 사이에 길내는 일은 옛날 의논하게 될 때에 수의하도록 하고 언 일은 금령을 이미 전에 내렸다. 권희명이 아랜 역성 일은 대전에 있는 법이니 경솔하게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국원 중종 4년 8월 28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국원 중종 4년 8월 28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국원 중종 4년 8월 29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예조판서 정광필이 아뢰기를 외인 진소지 등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내통하여 관문을 위조하여 올라왔으니 그 속임수는 심한 짓입니다. 처음에 난간에게 그 연유를 따져 힐문하게 하였더니 진소지는 비록 자복하지는 않았지만 그 나머지 외인들이 모두 소지는 매우 간사하니 대국에서 힐문함이 너무도 당연하다 하였습니다. 청건대 본조 난관으로 하여금 다시 그 위조한 연유를 힐문하도록 하되 만약 실정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본조로 불러다가 반복하여 끝까지 힐문하도록 하소서. 또한 진소지가 부산포 진무와 내통하였으니 그 진무를 나포에다가 국문하시기 바라며 이 일을 대신에게 수의하게 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중조실록국원 중종 4년 8월 29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김수동, 유순정, 노공필, 성희안, 민효정, 권균, 이손, 김은기, 신윤무, 박영문, 신용계, 장순손, 정광필, 이점, 박열 등이 김흠조의 상소 7조에 대하여 의논드리기를 기인의 패단은 과연 진단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시탄의 값이 때에 따라 올랐다 내렸다 하여 그 액수를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주인 자신의 본역이 아니니 만약 대신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 값을 외람하게 받는 자는
엄중하게 단속하고 중하게 논제해야 합니다. 1. 군액은 근래 과연 많이 줄었습니다. 전번에 최연손이 징계한 군호를 단지 한 사람만 두자고 청한 것은 보인이 없는 다른 가호에 옮겨주자는 것인데 해조에서 군역이 너무 감축될 것을 고려하여 시행하지 말도록 아뢰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군적을 고쳐 만듦으로 자연 주의하여 청정될 것이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정병을 다시 세우는 일은 이미 금령이 있으니 다시 거듭 밝혀 엄중하게 검해야 하겠습니다. 1. 각사의 공무를 대감이 감독하여 받을 때에 작지를 과람하게 받는 것은 이미 금령이 있으니 다시 다른 조문을 세울 것은 없으나 외람하게 폐단을 만드는 자는 법사로 하여금 거듭 밝혀 단속 적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영로를 소생시켜 복구되게 할 일을 전에 이미 강구하기를 자상하게 하였으니 함부로 말을 타 폐단을 내는 사람을 관찰사로 하여금 적발하여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면 자연 검단될 것입니다. 찰방이나 역성 같은 것의 설치는 조종들의 예법이니 경솔이 자주 고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1. 워낙 향리를 죄에 다스리는 법은 대전에 나타나 있으니 마땅히 그런 일이 발각되면 법에 의하여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요. 다만 향소는 향교의 의논을 믿어 핵실하지도 않고 고쳐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1. 수의 일은 이미 조정의 의논을 거두었으니 해당 각 고을로 하여금 백성들의 지원에 따라 나눠주게 하면 되고 지금 다시 의논할 것은 없습니다. 1. 조사의 일품 이상 직계는 반드시 수령을 지낸 연후에야 가자를 허락하게 되는데 이는 대전의 법입니다. 수령을 지내지 않고도 승직하는 것 및 도사, 수령의 겸 춘추 등의 일은 모두 예법이 아니니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권민수가 아래인 갑산에서 단천 길성으로 통하는 옛길이 폐색된 지 이미 오래인데 그것을 다시 개통했을 때의 편리 여부는 멀리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관찰사 및 남도 절도사로 하여금 오랑캐 땅과의 거리, 개통과 폐색의 이해 및 당초 개통되었다가 중간에 막힌 연유를 같이 살펴서 의논하게 하여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또한 진소지의 일로 아래기를 다시 예전 안건을 보내 그 진위의 여부를 물을 것입니다. 만약 반복하여 힐문하여도 자복하지 않는다면 비록 당상관이 앞에 불러오더라도 반드시 실정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그대로 두고 묻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진무와 내통한 것도 따져서 캘 것이 없습니다. 만일 서울로 불러올린다면 이딴 사단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그 왕래하는 사이에 어찌 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익숙한 조관을 보내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모두 그리하라 하였다. 작지는 관가에 조세 공물을 내거나 전지, 가사, 노비를 매매할 때 그 정명 문서를 받기 위하여 내는 종이 또는 그 대가의 공물을 말한다. 중조실록 9권 중종 4년 9월 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한 가지 책을 다 강한 다음에는 언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례를 고찰하여 본즉 성종 때는 강목을 다 강한 뒤에 경영관에 잔치도 내리고 물품도 내렸는데 그 뒤에는 잔치를 내리고 물품을 내린 것은 써놓았지만 강을 마친 책은 써놓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9권 중종 4년 9월 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문과의 시험장이 세 곳인데 문신, 감찰 세 명 중에 한 명이 병이 났으니 사관원이나 사헌부의 하관 중 한 명으로 대신하기 바라오나 이는 전례가 없으므로 감히 품합니다. 아니 전가기를 지평으로 대신 보내라 하였다. 중조실록 9권 중종 4년 9월 1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외방 4고 세 곳에 폐조 1기를 가지고 갈 사자 및 종사관 각 1명을 차출해야 하는데 충청도 경상도는 겸임시켜 차출해도 되고 선왕실록의 5자도 또한 수정해야 하니 그를 봉심사라 칭하여 내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9권 중종 4년 9월 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래기를 전일의 신등이 호적을 먼저 고치기를 개청하였는데 해조에서 반개하기를 만약 모면하라고 언루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호적이 다 되더라도 역시 언루될 것이요 군적이 매우 급하며 또한 이미 일을 시작하였으니 정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등도 군적이 급한 줄을 모르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일이 바야흐로 시작된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호정을 만든 지가 오래되어 출생, 생존, 사망을 알기 어렵고 군액을 뽑아 정하려면 마땅히 호적을 근거 삼아야 하는데 만약 먼저 호적을 정리하지 않으면 군족도 반드시 정밀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단지 해조에서만 묻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컨대 대신에게 수의하소서 하니 정교하기를 하고 또 아뢰기를 함경도 관찰사 고영산이 명령 가을에 옮기는 백성을 입거시키는 일을 개청하였는데 해조에서 넣었다 하여 명령 봄에 입거시키기를 청하였습니다. 모든 일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워 친히 본 것만 못한 것인데 고영산은 익히 변방 사정을 잘 알고 백성들의 지원에 따라 이해와 편리 여부를 깊이 헤아려 아랜 것입니다. 금년의 본도 농사는 비록 심한 흉년은 아니오나 새로 이사간 사람이나 전부터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되면 피차가 모두 공공하여져 능히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니 고영산이 아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입거할 사람을 이미 400호를 뽑았었는데 지금은 죽은 사람과 고단하고 약한 자를 제하고 단지 300호만을 뽑을 것입니다. 교도의 관찰사가 뽑아서 아랠 수 있을 것이니 따로 종사관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비록 300호가 차지 못하더라도 더 뽑아 그 수를 채우려고 할 것은 없습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군적과 호적은 선우를 물어서 할 일이다. 그러나 모든 일을 이미 준비하였으니 다시 고치는 것은 불가하다. 입거시키는 일은 고영산이 아랫말이 옳기는 하나 해조에서 명령 몸에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니 역시 고치는 것은 불가하다. 입거시킬 사람을 300호로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과 종사관을 보내지 말자는 것을 마땅히 채찰사에게 물어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9월 2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예조 정랑 이성은이 아뢰기를 신이 동편간에 가서 도서를 위조한 일을 진소지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올라올 때 저의 중이 그 도서를 나에게 주므로 나는 다만 가지고 왔을 뿐이요 진가는 알지 못합니다 하였고 또한 진무와 태동한 일을 물으니 역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으며 반복하여 아르니 모두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9월 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경 국풍관저장을 진강하기 시작하였다. 시독관 홍언필이 아뢰기를 부부는 인륜의 근본이요 풍화의 근원이므로 역경은 근본에 근거하고 시경은 관저장을 첫머리로 한 것입니다. 성인들이 중히 여기는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헌납 조방언은 아뢰기를 옛 사람들은 향당했으나 나라에서나 모두 아악을 썼는데 지금의 여악은 매우 정당하지 못합니다. 내전에서는 비록 부득이하여 쓰더라도 외정에서 군신이 예언할 때는 쓰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영사성의하는 아뢰기를 여악을 사용하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고칠 수는 없습니다. 신이 보건대 중국에서는 비록 여악은 쓰지 않으나 역시 광대를 시켜 자피하였는데 이 또한 쓸만하고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일의 누차 여악 혁파의 타당 여부를 의논하였으나 그것이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는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혁파하지 못한 것이니 내정이라면 그래도 쓸 수 있지만 외정의 예언에서 쓰는 것은 더욱 불가합니다 하고 장령 한효우는 아뢰기를 신이 건일의 사신으로 밖에 나가 있었으므로 그 연후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다만 듣건대 대간이 여러 달을 복합하여 기신제 장리 등의 폐단을 아뢰었으나 위에서 들어주지 않으시고 대간을 갈아 서반으로 보냈다 하니 실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상께서 이 두 가지 폐단에 대하여 먼저부터 굳이 거절할 뜻이 계셨으므로 대간의 말이 비록 간절하였으나 성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조종 때의 옛 일일지라도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이란 만세도록 준행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오랜 폐단은
하루아침에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폐조 때의 언관으로서 득죄한 사람들이 거기에는 내수사 등의 일 때문이었지만 지금에 있어서 어진이를 존중하고 간하는 것을 중히 여기는 때인지라 오로지 성명을 믿고 오랜 폐단을 개혁하고 논개하기를 맞이 않는 것인데 비단 윤허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서반으로 보내셨으니 어리석어 의혹되는 사람들은 모두 상상해서 간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간이 조정의 공론으로서 논개하는 것을 안채성 이사균이 합사가 너무 빠르다느니 육조의 행동이 경솔하다느니 라는 말을 하였는데 시종으로서 공론하는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옥이 전파한 말도 만약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전파한 것이라면 잘못이지만 동료들끼리 의논한 말은 유옥이 혼자서 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서로 전하는 말은 들어 부실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친히 듣고서 말한 것이니 어찌 부실한 것이 있겠습니까? 시종의 바늘에 있으면서 조종의 공론을 비방하는 것은 지극히 옳지 못한 일입니다. 기신제와 장리 두 가지 일이 사도가 되고 민폐가 되면 전일에 모두 남김없이 진달하였기에 마침내 전하께서 상냥하여 고치시기를 기다리면서 물러가 말하지 않은 것이니 지금 만약 고치시지 않는다면 후세에는 비록 성자 신손이 있더라도 모두 오늘로서 구실을 삼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또 듣건대 포흠 및 상공을 가함했다 하니 국가에서 백성을 아끼는 듯이 깊고 간절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역사가 번거로워 소복되지 못한 데다가 또한 지금 군적이 한창이므로 유망했던 백성들이 반드시 전에 살던 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될 것이니 비록 책임지어 찾아내게 한들 어찌 하나하나 도로 모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먼저 호적을 고친다면 인구를 마땅히 갖추어 올리고 빠짐없이 하여 찾아내기가 매우 쉬울 것이니 반드시 누락되는 장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비록 평상시라 하더라도 오히려 정밀하게 되지 못할 것인데 더구나 폐조를 겪은 뒤이겠습니까? 해조에서 이미 일을 시작했다 하여 반개하였지만 대신에게 수의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고도 끝내 들여보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본도의 백성들이 성을 쌓는 끝이라 간신히 식량을 마련하였는데 이주하는 백성들이 또한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새로 간 사람이나 전 사람이나 다 곤란한 것이니 아직 명령 가을을 기다려 들여보내더라도 또한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조방은은 아래기를 기신제 및 장리의 일은 전 대간의 요청대로 되지 못하고 신들도 역시 상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으니 그 두 가지 일을 계획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 아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한 요원의 말이 지극히 온당하니 괴히 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동지사 김전은 아뢰기를 전후 대간의 말을 모두 굳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나 효원의 말이 지극히 격절합니다. 신등이 비록 물러가 말하지 않으나 밤낮 없이 성상께서 마음에 짐작하시고 괴히 고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말에 간하지 않아도 착한 대로 들어간다 하였으니 대간이 말을 한 뒤에야 들어주실 것이 아닙니다. 군적은 마땅히 호적을 고준하여 만들어져야 하는데 호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군적이 반드시 정밀하지 못할 것이니 먼저 호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입거시키는 일은 고영산이 변방에 힘을 다하는 사람이므로 해저에서 비록 멀리 헤아려 보아도 형산이 눈으로 본 것만은 못할 것이오니 마땅히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조방은은 아래기를 한 요원이 유옥의 말 전파하는 것을 그러다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과연 옳기는 합니다. 그러나 홍문관은 비록 하관일지라도 만일 굳이 고집하면 상관이 작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저지되는 것인데 그때 의논 세우기를 견고하게 하지 못하여 도리어 견제를 당하고 한갓 구슬로만 남들에게 전파하였으니 이 역시 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군적 이일은 신이 건자의 개성 도사로 있으면서 직접 그 폐단을 보았는데 신유년 이후로 지금까지 고치지 않아 인구가 산망하였습니다. 군적에 실린 자로 말하면 안이 있어 상고할 수 있으나 군적에 실리지 않은 자는 찾으려도 근거가 없으므로 박리에서 찾느냐 형장을 쓰지 않을 수 없어 지극히 번거롭고 시끄럽게 됩니다. 사목은 비록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라 하나 도망하였거나 죽은 사람은 추세하지 않았고 폐조 때에 이산된 백성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어찌 사람마다 모두 알 바이겠습니까? 만일 먼저 호적을 고친다면 늙은이나 약한 자, 살아있는 자나 사망하는 자가 모두 그 속에 있어 추세하기가 매우 쉽고 누락되는 장정은
정밀하지 못할 염려가 없으며 또한 번거롭거나 시끄러운 폐단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농사가 잘못되었는데 입고시킬 즈음에 길가의 백성들이 모두 폐해를 볼 것입니다. 고 영사는 변방의 일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인데 어찌 깊이 헤아려 보지 않고 아뢰었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군적은 대신들이 모두 마땅히 먼저 거행해야 한다고 입그 일은 해조에서 또한 이미 이게 한 것이므로 지금 중도에서 변경할 수 없다 했다. 한효운이 아뢰기를 대간이 농계한 것은 모름지기 허심탄회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근래에 비록 따르기 쉬운 일이라도 유난하게 여기심을 면하지 못하시고 지금 대간을 갈아 서반으로 보내시니 중의 사람들이 누군들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금토관 최명창이 아뢰기를 한연의 아뢰말은 지극히 합당합니다. 근자의 모든 사람이 패조의 참혹한 화를 직접 보고 모두 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경계를 삼아 심지어 자손들에게 훈계하는 사람까지 있으니 패조에서는 한갓 한때의 말한 것 때문에만 죄를 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말한 것까지도 덜추어 논지하여 거의 모두 죽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비록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라도 사기가 오히려 좌절되어 진작되지 못할 것이오니 이제는 마땅히 그 방법을 돌이켜 사기가 다시 진작되게 하셔야 할 것이요 이와 같이 유난하게 여기심은 옳지 못합니다 하고 성의하는 아뢰기를 근래에 대간이 여러 나라를 복합하였으나 받아들이실 뜻은 없으시고 모두 서반으로 보내고야 마셨으니 외부에서 듣거나 보는 사람들이 모두 가난한 것을 싫어하시어 그러야 하신다 여기므로 언로에 매우 방해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가난한 말을 거절한 임금은 주왕 같은 사람이었구만 그때 주의가 간하기를 그 죄가 많이 쌓여 위에 있거늘 능히 그 명을 하늘에 돌리길 잘하는가 하였는데 선유들의 말이 이 말은 한나라나 당나라의 중등 임금이라도 능히 용납하지 못할 바다 하였으니 이는 도리어 주왕을 현명하게 여긴 것입니다. 대간의 말은 마땅히 너그럽게 용납하셔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고 최명창은 아뢰기를 성종께서는 사기를 배양하셨기 때문에 사람마다 모두 말을 다하여 극력간했으나 그 뒤에 패조는 혼란하여 사기가 저상되었습니다. 신하된 사람은 휘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으면 자손이 화 입는 것을 생각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간하는 것을 싫어하는 기색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 생각하고 있는 법으로 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성의하는 아뢰기를 그늘의 전후 대관들이 이를 논하느라 세사를 단속하고 살필 틈이 없으므로 지금 감찰들이 신내들을 지막하여 술과 음식을 풍부하게 마련토록 하므로 쓸데없는 비용이 적지 않고 한림 역시 극심히 지막하여 살림살이를 모두 탕진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성종께서는 엄왕영으로 검단하셨던 것입니다. 한갓 이것만이 아니라 선전관과 내금이도 다투의 그런 버릇을 받들어 심지어 대궐안에서 주천월 장만의 잔치를 차리는데 비록 영양이 내금이보다 나은 사람일지라도 잔치를 차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별 시위에 내려가 소속되며 삼의사의 관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새로 소속된 사람을 지막하는 것으로서 일을 삼으니 그므로는 법에 의하여 금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